본인은 유쾌하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듣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표현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부끼리 싸워도 이혼할 각오로 열심히 이걸 극복해보자라고 남편이 말을 하면 네. 저 같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거든요.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마저 이렇게 뭉개는 당내 분위기에서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 얘기도 이신명 탈당 얘기를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질문을 상황에 했죠.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게 저는 더 웃기다고 보고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가 조금 또 시끄러워지는 게 5선의 그 이상민 의원의 발언 파문입니다. 유쾌한 결별 또 유쾌한 분당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강력하게 주문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내 장악력을 높이려는 쪽으로 강경 모드로 선회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게 이낙연 대표의 귀국과 맞물리면서 또 민감한 국면을 당내에서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분당하면 다 죽는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거다. 그러면서 이상민 의원을 이제 비판을 했고, 반면 조응천 의원은 당이 잘 되라고 쓴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 행위라고 하면 누가 쓴소리 하겠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민 의원의 본뜻 속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이상민 의원께서 이제 유쾌한 결별이라는 말씀하셨을 때 본인은 유쾌하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듣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표현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해명하시기에는 본인의 취지는 뭐 분당을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당을 할 각오로 뭐 죽을 각오로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표현 자체가 뭐 예를 들어 부부 사이예요. 아무리 부부 싸움을 해도 사실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면 굉장히 좀 금기어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부끼리 싸워도 정말 성격 차이가 안 좋아서 우리가 이혼할 각오로 열심히 이걸 극복해보자라고 남편이 말을 하면 네. 저 같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으신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도 엄중히 경고가 나온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것을 두고도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적어도 이상민 의원께서 앞으로도 많은 쓴소리 하실 거고 본인께서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쓴소리 얼마든지 하셔야 되고 환영하지만 그 쓴소리를 좀 당 내부에서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지. 아직 설익은 그런 쓴소리 얘기가 막 밖으로 나아가면 사실 언론에서 보시기에도 국민께서 보시기에도 민주당이 뭐 곧 분당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해당 행위다라고 지도부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은 쓴소리라기보다는 딴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실 뭐 제가 이상민 의원님이 어떤 생각하시는지를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쓴소리라면 그리고 당을 위한 거라면 대안까지 함께 있는 쓴소리를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별 뭐 이런 단어로는 말씀을 안 하셔야 그 진정성 이런 걸 좀 인정받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 중에 뭐 이상민, 조응천 의원 진작부터 수박인지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댓글도 있네요. 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마 민주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최고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아마 분당, 결별 이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심리 상태는 제가 관찰해 보건 데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민주당 시각에서는 내년 4월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 일각에서 뭐 정치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뭐 오래 가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관찰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민주당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는 걸로 보이져요. 어찌됐건 그래서 아마 이낙연 대표가 들어온들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주류에서는 주력보다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실제 그렇게 갈 공산도 더 커 보여요. 그렇다면 이상민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주류들은 굉장히 뭐랄까 아주 일탈된 발언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공산이 뭐 있어 보여 가장 그 현실화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또한
여권에서 우리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좀 더 정신 차려고 잘하게 되면 또 반대 여파가 민주당으로 쓸려갈 텐데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안온하게 수도권이 뭐 좋다든 이런 식으로 버텨낼 수 있겠는가 하는 대목은 좀 남아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9개월은 한 서너 번 바뀌어서 남을 시간이라는 점만 양쪽 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의원이 아무리 당내에서 조용히 얘기하려고 그래도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마저 이렇게 뭉개는 당내 분위기에서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에 쓴소리를 하는 건데 사실 이 얘기도 20명 탈당 얘기를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질문을 상황에 했죠.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게 저는 더 웃기다고 보고요. 폭우가 내려서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의 회동이 이제 취소됐잖아요. 그때 나왔었던 양 지지층에서의 댓글 반응이 전 민주당 상황을 보여준다고 봐요. 뭐 하늘이 도왔다. 안 만나서 그러니까 만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양쪽이. 그만큼 당에 골이 깊어져 있다. 이 상황을 그대로 얘기한 상황인데 물론 유쾌한 뭐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 편안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뭐 경고하고 하는 거는 저는 글쎄요. 민주정당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